비만대사 수술만큼 중요한 식이요법.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이혁준 교수입니다. 비만 수술 이후에도 식이요법은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위장 크기가 감소하고 소화관 구조가 변하는데요. 이에 따른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영양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대사 수술 후에는 일반적인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급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외에 무기질과 비타민과 같은 미세 영양소의 보충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술 후 목표 열량은 하루에 1000에서 1400kcal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도 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수술 전에 드시는 양이 3500에서 5000칼로리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수술 후에 드시는 양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하시는 패턴도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는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해야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30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되고, 음식은 20번 이상 충분히 씹어서 삼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한 번에 드시는 양을 100cc 미만, 즉 종이컵으로 3분의 2 이하로 드시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서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술 직후부터 2주까지는 죽과 같은 유동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백질 분말 등을 물에 혼합해서 수시로 섭취해야 되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은 회당 100cc 미만,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음이나 간식을 먹을 때는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천천히 섭취하며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단백질 분말이나 비타민 보충제를 권장량에 맞게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2-3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연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식은 우리가 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한 번에 드시는 섭취량은 연식의 경우에는 2분의 1컵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형식, 즉 밥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컵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에 식사를 중단해야 하고, 계란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1-2시간 간격으로 자주 섭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된죽이나 진밥, 익힌 채소, 부드러운 과일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7주 이후부터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같은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때에도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채소나 과일 껍질, 씨 같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수술 후 저희가 챙겨 드시기를 권하는 영양제로는 종합 비타민제가 있고, 또 칼슘제가 있습니다. 특히 칼슘제의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결합된 제품을 권하는데요. 비만대사 수술 후에 10년, 20년 뒤에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칼슘제 복용을 권하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의 경우에는 수술 후 각종 비타민 결핍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은 장시간 후에 탈모나 빈혈, 또 근육 위축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 후에는 단 음식을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탄산음료나 주스, 아이스크림, 또 이온 음료 등은 영양가와 포만감은 낮지만 열량이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자체만으로도 그람당 7kcal 정도의 고열량을 내면서 술과 함께 섭취하는 안주, 이것도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 수술을 너무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 경우, 또는 잘 씹지 않고 먹는 경우에는 메스꺼움, 더 나아가서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다시 일정 기간 금식을 한 이후에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비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발생률은 7%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덤핑 증후군은 수술 후 식사 이후에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급격히 빨리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증상으로는 식사 후 복부 팽만, 복통, 또 구토, 빈맥,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식사하고 2시간 정도 있다가 저혈당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즉 어지러움과 또 식은땀, 또 때로는 바닥에 쓰러지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식사 종류에 대해서는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수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통적인 한식인 밥과 국,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사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덤핑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고단백 식사, 즉 고기나 생선, 또 계란과 같은 음식들은 덤핑 증후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량의 음식을 5-6회 나누어 먹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음식물이 빨리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덤핑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덤핑 증후군은 수술하고 나서 1-2년 새에 많이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발생률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식이요법과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수술 없이 하는 식이요법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술 이후의 식이요법은 진행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식이요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치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받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술의 효과를 더욱 높이시길 바랍니다.